따스한 봄날 아침 30대 중반의 미정은 늘 그렇듯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다. 햇살이 스며든 깔끔한 아파트 거실에는 고소한 북어국 냄새가 퍼져나갔다. 시어머니 선희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단정한 모습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고, 남편 태훈이 넥타이를 매며 나타났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오늘은 어머님 좋아하시는 북어국 끓였어요. 미정의 밝은 목소리에 선희가 미소를 지었다. 그래, 고마워. 요즘 며느리가 너무 잘해줘서 미안하다. 태훈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엄마, 오늘 병원 가시는 거 맞죠? 검진 결과 나오는 날이잖아요. 선희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다. 아, 그래. 별일 없겠지 뭐. 미정은 선희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예쁜 포장의 건강보조제 상자를 꺼냈다. 이거 제 친구가 추천해준 건데요. 면역력에 정말 좋다고 해서 어머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선희가 상자를 받아들고 라벨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뭔가 미묘한 기운이 식탁 위를 맴돌았다. 고마워. 그런데 이런 거 비싸잖아. 괜히 돈 쓸 필요 없는데. 어머님 건강이 더 소중하죠.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 미정의 말은 진심이었다. 태훈이 무심코 거들었다. 엄마, 미정이가 신경 써주는 건데 고마워하셔야죠. 선희는 보조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더니 조용히 가방에 넣었다. 그 순간 미정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뭔가 선희의 반응이 평소와 달랐다. 점심시간 미정은 회사 동료 수영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수영은 30대 중반으로 미정과 나이도 비슷하고 서로 가족 사정을 잘 아는 사이였다. 시어머님한테 건강식품 드렸다고. 너 정말 착하다.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어머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수영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그럴 수도 있지. 요즘 가짜 건강식품도 많고, 시어머니들은 원래 며느리가 주는 거 경계하기도 하고. 네. 왜요? 미정이 당황했다. 아니야, 농담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좋은 의도로 한 거잖아. 수영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같은 시간 선희는 병원 대기실에서 오랜 친구 하윤과 앉아 있었다. 하윤은 선희와 같은 60대 초반으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다. 며느리가 건강식품을 줬다고. 그것도 갑자기? 하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희가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응. 좋은 뜻인 건 알겠는데 왠지 모르게 찜찜해. 선희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 하윤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무슨 소리야? 미정이가 나쁜 애가 아니야.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요즘 며느리들 다 계산적이야. 특히 너희 태훈이 조건도 좋고. 선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가방 속 건강보조제를 바라봤다. 하윤의 말이 마음 한구석에 씨앗처럼 박혔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그날 저녁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는 식탁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미정은 어머니의 변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다. 어머님, 오늘 병원은 어떠셨어요? 별일 없대. 선희의 대답이 평소보다 짧았다. 태훈이 안도하며 말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엄마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선희가 미정을 바라보며 물었다. 미정아, 그 건강식품 언제부터 먹으면 돼? 아, 식후에 하루 2알씩 드시면 돼요. 제 친구 어머님도 드시고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미정이 밝게 대답했다. 선희가 미정을 찬찬히 바라봤다. 그 친구가 누구야? 회사 동료 수영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순간 선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아, 수영이가. 태훈이 분위기를 눈치채고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선희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날 밤 부부 침실에서 미정과 태훈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보, 어머님이 오늘 좀 이상하지 않았어?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병원 갔다 와서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건강식품 드린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시는 걸까? 태훈이 돌아보며 대답했다. 왜? 좋은 일 했는데. 모르겠어. 뭔가 경계하시는 것 같더라고. 한편 선희의 방에서는 그녀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건강보조제를 계속 바라봤다. 하윤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설마, 정말 설마겠지? 선희는 혼잣말을 하며 몸을 돌려 벽을 바라봤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날 이른 새벽 선희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손에는 건강보조제 통을 들고 라벨을 자세히 읽어보고 있었다. 현관문 소리가 나더니 조깅복을 입은 미정이 들어왔다.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미정이 놀라며 물었다. 선희는 깜짝 놀라며 보조제를 숨기려 했다. 아, 미정아. 물 마시려고. 잠 못 주무셨어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죠? 미정이 다가가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괜찮아. 선희의 대답이 어색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어머님,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왜 그런 소리를? 선희가 당황하며 건강보조제를 쥔 손을 뒤로 숨겼다. 미정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지켜봤다. 뭔가 서운한 기분이 들었다. 그럼 전 다시 들어가서 씻을게요. 미정이 돌아서서 걸어가는 모습을 선희가 복잡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선희는 손 안에 건강보조제를 바라봤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미안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좋은 의도일까? 아니면 미정은 자신의 순수한 마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 답답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뿐이었는데 왜 이런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걸까? 태우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곧 이 평온한 일상에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다. 가족 간의 작은 의심과 오해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건강보조제를 복용한 지 사흘이 지났다. 선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미정이 준 알약 2개씩을 삼키고 있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뭔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미정이 늘 그렇듯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 앞에서 선희를 불렀다. 선희는 식탁에 앉으며 미정을 바라봤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가 있었지만 어쩐지 그 미소가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아니, 그건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었다. 미정아, 나 요즘 좀 이상해. 선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미정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글쎄, 뭔가 속이 더부룩하고 밤에 잠도 잘 안 와.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미정이 다가와 선희의 이마에 손을 대봤다. 열은 없으신 것 같은데 혹시 건강보조제 때문일까요? 처음 드시는 거라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선희의 머릿속에 하윤의 말이 떠올랐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 그런가? 선희가 애매하게 대답했다. 태훈이 신문을 보며 말했다. 엄마 며칠 더 드셔보시고 계속 그러시면 병원 가보세요. 응, 그래야겠다. 미정은 선희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다. 뭔가 평소와 달라 보였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변한 것 같았다. 혹시 정말 건강보조제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직장에서의 수상한 전화. 점심시간 미정은 사무실에서 간단한 샐러드로 점심을 때우고 있었다. 선희의 변한 모습이 계속 신경 쓰였다.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수영이었다. 미정아, 지금 통화 가능해? 응, 괜찮아. 시어머님 어떠셔? 건강식품 잘 드시고 계세요? 미정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 수영이 왜 갑자기 시어머니 안부를 묻는 걸까? 평소라면 그런 질문을 할 사람이 아닌데. 사실 며칠 전부터 몸이 좀 안 좋다고 하셔서 걱정이야. 정말? 어떻게 안 좋다고 하시는데? 수영의 목소리에 뭔가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마치 이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이. 소화 안 된다고 하시고 잠도 잘 안 온다고. 혹시 건강보조제 때문일까? 아, 그럴 수도 있지. 체질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일단 중단해보는 게 어때? 그래야겠어.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미정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수영의 반응이 너무 빨랐다.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이. 같은 시간 선희는 집에서 하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다.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하윤을 불러낸 것이었다. 정말 몸이 안 좋아 보이네. 얼굴도 좀 붓고. 하윤이 선희를 자세히 살펴봤다. 그러게. 건강보조제 먹기 시작한 다음부터 이상해. 그것 봐. 내가 뭐라고 했어? 하윤의 목소리에 확신이 섞였다. 선희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하윤아, 정말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미정이가 나를. 모르지. 요즘 세상에 뭔 일이 못 일어나겠어. 특히 재산 문제 얽히면. 무슨 재산 문제? 태훈이 조건 좋잖아. 회사도 다니고 너도 집도 있고. 만약 내가 없어지면. 선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농담이야. 하지만 조심하는 건 나쁘지 않지. 요즘 며느리들 다 계산적이라니까. 하윤이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참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인데. 미정이 친구 수영이 말이야. 응? 수영이가 왜? 그 아이 전에 우리 동네 살았잖아. 내가 좀 아는데. 좀 이상한 구석이 있어. 선희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글쎄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지만 그냥 조심해. 특히 그 아이가 추천한 건강식품이라면 더더욱. 저녁 무렵 미정이 집에 돌아왔을 때 선희는 침실에서 쉬고 있었다. 미정은 조용히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그런데 쓰레기통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자신이 선희에게 드린 건강보조제 포장지가 그대로 버려져 있었다. 알약도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다. 어머님이 안 드시고 계신 거야? 미정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왜 안 드시는 걸까?
혹시 정말 부작용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때 선희가 침실에서 나왔다.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응, 조금 나아진 것 같아. 그런데 건강보조제는 안 드시는 거예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희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아, 그게 좀 체질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안 들이셔도 돼요. 억지로 드실 필요 없어요. 미안해, 미정아. 좋은 마음으로 해준 건데. 아니에요.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한걸요. 하지만 미정은 선희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었다. 단순히 체질에 안 맞아서가 아니라 마치 자신을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날 밤 태훈이 늦게 퇴근했다.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다.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늦어? 회사 일이 좀 복잡해져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태훈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번호를 본 태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잠깐 전화 받을게. 태훈이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미정은 그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다. 평소에 집에서도 자연스럽게 전화를 받는 태훈이 왜 밖으로 나간 걸까? 창문 너머로 태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 된다고 했잖아. 절대 안 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일인지 심각한 대화인 것 같았다. 미정의 불안감이 커졌다. 태훈이 전화를 끊고 들어왔을 때 얼굴이 창백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아, 아니야. 회사 일이야. 하지만 태훈의 표정은 단순한 회사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선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윤의 말을 곱씹고 있었다. 미정이가 정말 나를? 설마. 하지만 요즘 세상에 미정은 부엌에서 발견한 건강보조제와 선희의 변한 태도, 그리고 태훈의 수상한 전화까지 모든 것이 뒤엉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태훈은 서재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지만 화면을 보지 못했다. 오늘 받은 전화의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 일이 집안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하지? 평화로웠던 집안에 작은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한 가족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침 일찍 태훈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평소보다 일찍 온 전화에 미정과 선희 모두 잠에서 깼다. 여보 보세요. 태훈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태훈이 황급히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기 시작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미정이 잠든 목소리로 물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나갈게. 아침도 안 먹고. 못 먹겠어. 미안. 태훈이 서둘러 집을 나가자 집안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선희가 거실로 나와 미정과 마주쳤다. 태훈이가 왜 저리 급하게 나갔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 회사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선희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들의 행동이 평소와 달랐다. 며칠 전부터 전화를 받을 때도 이상했고 집에서도 불안해 보였다. 점심 무렵 태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많이 상해 있었다. 미정아 하나. 지금 좀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내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어. 설명하기 복잡한데 일단 내가 늦을 것 같아. 얼마나 심각한 거야?
전화 너머로 태훈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모르겠어. 최악의 경우 회사를 그만둬야 할 수도 있어. 미정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자세한 건 집에 가서 얘기할게. 엄마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 전화가 끊어졌다. 미정은 멍하니 서 있다가 선희가 부엌에서 나오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누구 전화? 아, 태훈이요. 뭐래? 미정은 잠시 망설였다. 태훈이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어머니가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았다. 회사 일이 좀 복잡해진 것 같아요. 선희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무슨 일인데? 저도 자세히는 오늘 밤에 얘기해준다고 해요. 선희는 불안한 마음에 하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윤아, 나 태훈이 일 때문에 걱정이야. 무슨 일인데? 잘 모르겠는데 회사에서 큰일이 생긴 것 같아. 혹시 그만둬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어머, 그럼 큰일이네. 근데 갑자기 왜 그런 일이? 모르지. 며칠 전부터 이상하더라니. 전화도 밖에서 받고. 하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선희야, 혹시 그거랑 관련 있는 건 아닐까? 뭐? 미정이 말이야. 남편이 위험해지면 시어머니한테서라도 뭔가 챙기려고 할 수도 있잖아. 선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야? 그런 건 아닐 거야. 글쎄, 나라면 조심할 것 같은데. 특히 건강식품 같은 거. 이런 타이밍에 전화를 끊고 나서 선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태훈의 회사 문제와 미정이 준 건강보조제, 그리고 자신의 몸 상태까지.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오후가 되어 미정은 수영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미정아, 잠깐 만날 수 있어? 지금? 응,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미정은 수영과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수영의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했다. 무슨 일이야? 수영이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태훈이 오빠 회사에서 무슨 일 생긴 거 알고 있어? 미정이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알아? 내가 그 회사 다니는 사람 알거든. 태훈이 오빠가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됐대. 비리? 응. 자세한 건 모르지만 돈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 검찰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태훈이가 정말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이런 일이 터지면 가족들이 제일 힘들거든. 가족들이? 수영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특히 시어머니. 아들 일로 충격 받으실 텐데. 건강도 안 좋으시고. 미정은 수영의 말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왜 수영이 시어머니 건강을 언급하는 걸까? 시어머니 건강은 왜? 아, 지난번에 몸이 안 좋다고 했잖아. 건강식품도 안 맞는다고 하고. 이런 일까지 터지면 더 안 좋아지실 것 같아서. 그때 미정의 휴대폰이 울렸다. 집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여보세요? 미정아. 선희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얼른 집에 와. 큰일 났어. 네. 무슨 일이세요? 태훈이 회사에서 사람들이 와서 자료를 가져갔어. 미정이 황급히 일어섰다. 지금 가겠습니다. 수영이 따라 일어서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집에 무슨 일이? 먼저 가볼게. 나도 같이 갈까? 미정은 잠시 망설였다. 가족 일인데 수영까지 끌어들이는 게 맞나 싶었다. 괜찮아. 나 혼자 가볼게. 미정이 서둘러 카페를 나가자
수영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네, 저예요. 지금 시작된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한 미정은 선희가 거실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회사 사람들이 와서 태훈이 책상이랑 컴퓨터를 다 가져갔어. 내부 조사를 한다나 뭐라나. 태훈이는 어디 있어요? 연락이 안 돼. 전화도 안 받고. 선희가 미정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뭔가 의심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미정아, 너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건강식품도 그렇고. 요즘 내 행동이 좀 이상했거든. 미정이 당황했다. 어머님, 무슨 오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오해? 하윤이가 그러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태훈이 들어왔다. 얼굴이 창백하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태훈아. 선희가 달려갔다. 엄마. 미안해요. 무슨 일이야?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태훈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숙였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제가 몰랐던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회사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그럼 정말 비리에 연루된 거야?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업무만 했는데 위에서 처리한 방식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미정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얼마나 심각한 거야? 모르겠어. 최악의 경우 처벌받을 수도 있고. 회사는 확실히 못 다니게 될 것 같아. 선희가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치갔다. 이런 일이 어떻게? 그때 선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하윤이었다. 선희야, 소문 들었어. 태훈이 큰일 났다면서. 응. 지금 집에 와 있어. 내가 말했잖아. 이런 때일수록 조심하라고. 특히 주변 사람들. 선희가 미정을 힐끗 바라봤다. 응, 알겠어. 전화를 끄는 선희의 시선이 미정에게 머물렀다. 그 시선에는 분명히 의심이 섞여 있었다. 미정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남편은 큰일에 휘말려 있고 시어머니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누군가의 계획된 음모일까? 태훈이 고개를 들며 말했다. 당분간 집에서 조용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은데? 미정이 물었다. 모르겠어. 몇 달일 수도 있고. 선희가 한숨을 쉬었다. 이런 일이 터지니까 온 집안이 뒤죽박죽이네. 그리고는 다시 미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정말 우연일까? 태훈의 문제가 터진 지 일주일이 지났다. 집안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다. 태훈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변호사와 통화하거나 관련 서류를 정리하느라 바빴고, 선희는 아들 걱정에 식음을 제대로 전폐하지 못했다. 미정은 그런 시어머니가 걱정되어 다시 한번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려고 했다. 선희가 며칠 전부터 더욱 야위어 보였고 얼굴색도 좋지 않았다. 어머님,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너무 안 좋아 보이세요. 괜찮아. 태훈이 일 때문에 신경 쓰이는 거야. 그래도 몸이 제일 중요한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선희가 미정을 날카롭게 바라봤다. 너 왜 그렇게 내 병원 가는 걸 신경 써? 전에는 관심도 없더니. 미정이 당황했다. 그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돼서. 진심? 선희의 목소리에 비꼼이 섞였다. 정말 진심일까?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미정이 문을 열자 수영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부 인사차 들렸어요. 선희가 거실에서 나와 수영을 바라봤다. 아, 수영이구나. 들어와. 수영이 들어오면서 선희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머님 많이 걱정되시죠? 그렇지 뭐.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터지니까. 미정은 수영이 왜 갑자기 집에 온 건지 의아했다. 평소라면 미리 연락을 했을 텐데. 미정아, 잠깐 둘이서 얘기할 수 있을까? 수영이 미정을 부엌으로 데려갔다. 태훈이 오빠 상황은 어때? 글쎄, 아직 조사 중이야. 변호사는 괜찮을 거라고 하는데. 수영이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미정아, 혹시 어머님이 요즘 너를 이상하게 보지 않아? 응. 왜? 그냥 느낌이 그래. 아까도 뭔가 경계하시는 것 같았어. 미정이 한숨을 쉬었다. 맞아. 요즘 나를 의심하시는 것 같아. 건강식품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아,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수영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거 한번 봐. 뭐야, 이거? 그 건강식품 회사 관련 자료야. 내가 조사해봤는데. 미정이 서류를 펼쳐보니 건강식품 제조회사의 문제점들이 적혀 있었다. 무허가 원료 사용, 과대 광고, 심지어 일부 제품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는 내용까지 있었다. 이게 정말이야? 응. 내가 어머님께 드린 그 제품도 여기 나와 있어. 미정의 손이 떨렸다. 그럼 정말 어머님이 아프신 게 이것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야? 모르지. 하지만 가능성은 있지. 그럼 난 어머님을 정말 해를 끼친 거야? 수영이 미정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몰랐고.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어머님께서 이걸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의심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나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조용히 해. 어머님께 이 사실을 알리면 더 큰일이 날 수도 있어. 지금 태훈이 오빠 일로도 힘드시는데. 그때 거실에서 선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희 둘 뭐 하고 있어? 무슨 비밀 얘기라도 하는 거야? 미정과 수영이 급히 서류를 정리하고 거실로 나갔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회사 얘기하고 있었어요. 선희의 시선이 날카로웠다. 회사 얘기를 왜 부엌에서 몰래 해? 수영이 나서서 대답했다. 요즘 미정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조언해주고 있었어요. 스트레스? 선희가 미정을 바라봤다. 무슨 스트레스? 미정이 어버버했다. 그냥 집안일이 복잡해지니까. 선희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복잡하긴. 누구 때문에 복잡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영이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다. 어머님,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미정이가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몸? 선희의 표정이 굳어졌다. 몸이 좋겠어? 이 나이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혹시 건강식품은 계속 드시고 계세요? 미정이 수영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선희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아니, 몸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끊었어. 아, 그래서 더 안 좋아 보이시는 건가 봐요. 보통 끊으면 금단 현상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금단 현상? 네. 몸이 그 성분에 의존하게 되면 갑자기 끊었을 때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미정은 수영의 말에 소름이 끼쳤다. 왜 수영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방금 전에는 그 건강식품이 문제가 있다고 했으면서. 선희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다.
그럼 계속 먹어야 한다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참고하시라고요. 수영이 시계를 보며 일어났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어머님 몸 조리 잘하세요. 수영이 나간 후 선희와 미정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렸다. 미정아. 네, 어머님. 너 정말 나한테 해코지할 생각은 없지? 미정이 깜짝 놀랐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윤이가 자꾸 그러거든. 요즘 며느리들 믿을 수 없다고. 특히 남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머님, 저는 절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어머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싶어서. 진심? 선희가 비웃었다. 그 건강식품도 진심이었다고. 미정의 목이 메었다. 네, 정말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왜 그걸 먹고 나서 더 아프지? 미정은 대답할 수 없었다. 수영이 보여준 자료가 머릿속을 스쳤다. 정말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해를 끼친 건일까?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 알아보지 못했다고. 정말. 선희의 눈빛이 차가웠다. 미정아, 나는 바보가 아니야. 수영이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숨기는 거라니. 그때 태훈이 서재에서 나왔다. 엄마, 미정이 왜 그래요? 아들아, 너는 아직 모르는 게 있어. 태훈이 미정과 선희를 번갈아 봤다. 무슨 얘기세요? 선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희 부부가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 특히 건강식품 문제. 건강식품이 뭐가 문제인데요? 미정이 태훈을 붙잡았다. 여보, 나중에 따로 얘기해. 따로. 선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 따로. 비밀이 또 있다는 거야? 집안의 분위기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다. 미정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수영이 보여준 자료를 공개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 그때 선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하윤이었다. 선희야, 지금 시간 돼?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응, 뭔데? 전화로는 곤란하고. 내가 집으로 갈게. 전화를 끊은 선희가 미정을 바라봤다. 하윤이가 온다. 아마 너에 대한 얘기일 거야. 미정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윤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그리고 수영은 왜 그런 자료를 가져와서 보여준 후에 시어머니 앞에서는 반대로 얘기한 걸까?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 속에서 미정은 자신이 어떤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누가 그런 함정을 만들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30분 후 하윤이 도착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심각했다. 선희야, 미정이도 있네. 응. 무슨 얘기인데? 하윤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거, 너 봐야 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 선희가 봉투를 받아 열어보니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미정이 수영과 만나는 모습, 그리고 뭔가 문서를 주고받는 모습까지. 이게 뭐야? 미정이가 수영이랑 만나서 뭔가 계획하는 것 같더라고. 오늘도 집에 와서 몰래 얘기하고.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뭐.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희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야? 미정은 이제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군가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고 있었고, 그 누군가는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윤이 가져온 사진들을 본 선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미정이 수영과 은밀하게 만나는 모습,
서류를 주고받는 장면들이 명확하게 찍혀 있었다. 미정아,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정은 당황한 채로 사진들을 바라봤다. 이건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이렇게 몰래 만나서 뭔 얘기를 한 거야? 하윤이 끼어들었다. 회사 일이었어요. 정말로. 선희가 사진을 미정의 얼굴 앞에 내밀었다. 회사 일을 왜 이렇게 몰래 해? 그것도 우리 집에 와서까지. 태훈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미정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아직 몰라서 그래. 선희가 태훈을 바라봤다. 내 아내가 나한테 뭘 했는지. 뭘 했다는 거예요? 하윤이 나서서 설명했다. 미정이가 수영이랑 짜고 어머님께 이상한 건강식품을 드린 거야. 그 후로 어머님 몸이 계속 안 좋아지셨고. 태훈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정말이에요? 미정이 급히 해명했다. 아니야.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한 거였어. 수영이가 추천해서. 수영이가. 선희가 비웃었다. 그 수영이가 오늘 뭐라고 했는지 알아? 건강식품 끊으면 금단 현상이 생긴다고 하더라. 그건 제가 들은 얘기와 다른데. 다르다고. 하윤이 끼어들었다. 그럼 너희가 무슨 계획을 세운 거 아니야?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계획이라니요. 저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선희가 벌떡 일어났다. 나를 위해서 독을 먹인 거야? 독이라니요. 그럼 뭐야? 그걸 먹고 나서 왜 이렇게 아파? 왜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와? 태훈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잠깐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미정이 정말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강식품이었어? 미정이 망설였다. 수영이 보여준 자료 때문에 확실하지 않았다. 나도 잘 모르겠어. 모른다고. 선희가 소리쳤다. 모르면서 왜 나한테 먹였어? 정말 좋은 마음이었어요. 수영이가 자기 어머님도 드시고 좋아하셨다고. 하윤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수영이 어머님? 선희야, 수영이 어머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어.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뭐라고? 미정이 얼떨떨하게 물었다. 수영이 어머님은 작년 가을에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내가 장례식에도 갔거든. 미정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수영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선희가 미정을 노려봤다. 그럼 내가 한 얘기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네? 아니에요. 저도 몰랐어요. 몰랐다고? 친구가 어머님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걸 모른다고? 미정은 변명할 말이 없었다. 수영과 그렇게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중요한 걸 몰랐던 것이었다. 태훈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미정아, 수영이가 정확히 뭐라고 했어? 자기 어머님도 드시고 좋아하셨다고. 면역력에 좋다고. 하윤이 혀를 찼다. 완전히 속은 거네. 선희가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럼 정말로 나를 해치려고 한 거였구나. 아니에요. 미정이 선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진심으로. 진심? 선희가 미정의 손을 뿌리쳤다. 진심으로 나를 아프게 한 거야? 어머님,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태훈이 문을 열자 수영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빠뜨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러. 수영이 집안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발을 멈췄다.
선희가 벌떡 일어나 수영을 노려봤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머님, 무슨, 내 어머님이 언제 돌아가셨어? 수영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네. 작년에 돌아가신 분을 두고 건강식품 드시고 좋아하셨다고 했다며? 수영이 미정을 힐끗 봤다. 그 눈빛에는 당황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아, 그건 제가 말실수. 하윤이 일어섰다. 계획적으로 거짓말한 거 아니야? 무슨 계획이요? 선희가 수영에게 다가갔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나한테 왜 이런 짓을? 수영이 뒷걸음질 쳤다. 어머님 오해예요. 저는 그냥 남의 시어머니를 해치려고 했다고. 해치다니요. 그런 게 아니라. 태훈이 끼어들었다. 수영 씨, 정확히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수영이 입술을 깨물며 미정을 바라봤다. 미정이가 부탁해서. 뭐? 미정이 깜짝 놀랐다. 내가 언제? 어머님을 좀 약하게 만들어 달라고. 그래야 태훈이 오빠 일 때문에 말썽 안 부린다고.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다.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런 말 한 적 없어. 왜 거짓말을 해? 거짓말. 수영이 휴대폰을 꺼냈다. 녹음한 게 있는데. 선희가 수영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다. 틀어봐. 지금 당장. 수영이 파일을 재생했다.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가 태훈이 일에 너무 간섭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조용히 하시면 좋겠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몸이 좀 약해지시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녹음이 끝나자 방안이 조용해졌다. 선희가 미정을 바라보는 눈빛이 차가워졌다. 이게 내 진짜 속마음이었구나. 아니에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미정이 울음을 터뜨렸다. 조작? 수영이 웃었다. 내 목소리인데. 태훈이 미정을 바라봤다. 미정아, 정말 이런 얘기를 했어? 아니야. 절대 그런 말 한 적 없어. 하지만 녹음된 목소리는 분명히 미정의 것이었다. 모든 사람이 그걸 확인했다. 선희가 미정에게 다가가 따귀를 올렸다. 어머님, 너 같은 년이 내 며느리라니.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얼마나 너를 믿었는데. 어머님 정말 아니에요. 누군가 제 목소리를 조작한 거예요. 조작? 하윤이 비웃었다. 요즘 기술이 좋다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야. 태훈이 고개를 저었다. 미정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여보까지 나를 의심하는 거야?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어떻게 믿어? 미정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고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았다. 수영이 조용히 말했다. 저는 미정이가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였어요. 정말 싫었지만. 그만해. 미정이 소리쳤다. 왜 이런 거짓말을 해? 도대체 왜? 수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거짓말. 내가 지금까지 한 게 거짓말 아니야? 선희가 미정을 밀쳐냈다. 내 앞에서 꺼져. 다시는 보기 싫어. 어머님. 태훈아, 인연을 당장 내보내. 태훈이 미정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도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미정아, 일단 나가 있어.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여보, 나가.
미정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느낌에 절망했다. 수영의 음모에 완전히 빠져든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왜 수영이 이런 짓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집을 나서면서 미정은 다짐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동시에 깨달았다. 미정이 집을 쫓겨난 후 3일이 지났다. 그녀는 근처 모텔에서 지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녹음된 목소리는 분명 자신의 것이었지만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전혀 없었다. 뭔가 조작된 것이 틀림없었다. 미정은 수영의 정체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회사 동료들에게 수영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다. 수영이? 그애 좀 이상하지 않아? 그 같은 부서의 김 과장이 고개를 갸웃했다. 어떻게 해요? 가족 얘기를 자주 바꿔서 해. 어떨 때는 어머님이 살아계신다고 하고 어떨 때는 돌아가셨다고 하고. 미정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정말이요? 응. 그리고 너희 집 얘기도 자주 하더라고. 시어머님이 어떻다, 남편이 어떻다. 제가 말한 적도 없는데요. 김 과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래. 수영이가 너한테 직접 들었다고 했는데. 미정은 점점 수영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회사 보안팀에게 수영의 이력을 조회해달라고 부탁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수영의 실제 이름은 다른 것이었고, 이전 직장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켜 해고된 전력이 있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수영이 태훈과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것이었다. 미정은 급히 태훈의 대학 동기들에게 연락했다. 수영이? 아, 그애 기억나? 동기 중 한 명이 대답했다. 태훈이 좋아했잖아.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스토킹이요? 응. 태훈이가 거절했는데도 계속 따라다니고. 나중에 태훈이가 너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엄청 화냈어. 미정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수영이 태훈에게 거부당했고, 그래서 복수를 하려는 것일까? 한편 집에서는 선희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미정이 없어진 후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진 것이었다. 엄마,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태훈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야. 하지만 선희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미정이 정말 자신을 해치려 했던 것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그때 하윤이 전화를 걸어왔다. 선희야, 미정이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회사에서 수영이 신상을 조사하고 있다더라. 미정이가 부탁한 것 같아. 선희가 불안해졌다. 뭘 조사한다는 거야? 모르지. 하지만 뭔가 찾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이틀 후 미정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 수영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음성 조작 프로그램을 발견한 것이었다. IT팀의 도움으로 복구한 파일들 중에는 미정의 목소리를 편집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이거면 충분해. 미정이 증거 자료들을 프린트했다. 그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수영이 선희와 하윤에게 보낸 메시지들이었다.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미정은 완전히 고립될 겁니다. 건강식품은 실제로는 무해합니다. 하지만 심리적 효과로 몸이 안 좋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어요. 하윤 씨가 선희 씨를 계속 의심하게 만들어주세요. 미정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수영과 하윤이 공모해서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하윤의 정체였다. 그녀는 실제로 선희의 오랜 친구가 아니었다.
몇 년 전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었고, 목적은 선의의 재산이었다. 미정은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집으로 향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 집에 도착했을 때 태훈과 선희, 그리고 하윤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뭐 하러 왔어? 선희가 차갑게 말했다. 진실을 말하러 왔어요. 미정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렸다. 진실? 하윤이 비웃었다. 또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 이게 거짓말인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미정이 첫 번째 서류를 펼쳤다. 수영의 진짜 이름과 이력서예요. 그리고 이전 직장에서 일으킨 사건들. 태훈이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게 정말이야? 다 확인 가능한 사실들이에요. 그리고 이건 수영이 제 목소리를 조작한 증거예요. 미정이 두 번째 서류를 보여줬다. 음성 편집 프로그램과 원본 파일들의 스크린샷이었다. 수영이는 제가 회사에서 했던 여러 대화들을 녹음해서 편집해서 합성한 거예요. 선희가 서류를 빼앗아 봤다. 이게 정말?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미정이 세 번째 서류를 꺼냈다. 수영과 하윤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에요. 하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어떻게? 수영의 휴대폰에서 복구한 거예요. 둘이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다 나와 있어요. 태훈이 메시지들을 읽으며 분노했다. 이건 완전히 계획된 거였네.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선희가 하윤을 노려봤다. 하윤아, 정말이야? 내가 이런 짓을? 하윤이 당황하며 변명했다. 선희야, 이건 오해야. 내가 왜 그런 짓을? 여기 다 증거가 있는데 뭐가 오해야? 미정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하윤 씨의 진짜 정체예요. 실제로는 사기 전과가 있고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기록이 있어요. 뭐? 선희가 충격을 받았다. 하윤 씨는 어머님의 재산을 노린 거예요. 저를 제거해서 어머님이 의지할 사람이 자신뿐이 되도록 만들려고 했던 거죠. 하윤이 급히 일어섰다. 이건 조작이야. 미정이가 자기를 빠져나가려고. 조작? 미정이 휴대폰을 꺼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미정이 틀어준 것은 하윤과 수영이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이었다. 계획이 거의 끝나가. 미정만 제거하면 선희 재산은 우리 거야. 하윤 씨 몫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반반하자고 했잖아. 선희가 완전히 내 말만 듣게 되면. 녹음이 끝나자 방안이 조용해졌다. 선희가 하윤을 바라보는 눈빛이 차가워졌다. 너 정말 이런 짓을 한 거야? 하윤이 뒷걸음질 쳤다. 선희야, 설명할게. 설명? 20년 동안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내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 그게 아니라. 태훈이 일어나서 하윤을 노려봤다. 당장 나가세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하윤이 황급히 가방을 챙겨 나가려 했지만 선희가 막아섰다. 하윤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수영이는 어떻게 알게 된 거야? 하윤이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그 애가 태훈이한테 거부당하고 복수하고 싶어 해서. 우연히 만났는데 이해관계가 맞았어. 이해관계? 선희가 비웃었다. 내 가족을 망가뜨리는 게 이해관계야. 하윤이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서둘러 집을 나갔다. 미정이 선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선희가 미정의 손을 잡았다. 미정아, 내가 미안해. 너를 의심해서. 아니에요. 상황이 워낙 복잡했으니까. 태훈도 미정을 껴안았다. 미정아, 정말 고생했어. 혼자서 이 모든 걸 밝혀내다니.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미정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의문이 남아 있었다. 수영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단순히 태훈에게 거절당한 것 때문일까? 뭔가 더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미정은 수영에게 직접 연락했다. 수영아, 만나자. 미정이, 어떻게? 모든 걸 다 알았어. 하지만 마지막으로 내가 직접 이유를 말해줬으면 좋겠어. 수영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다. 좋아. 만나자. 하지만 후회하지 마. 미정은 수영과의 만남이 이 모든 사건의 진짜 마지막 퍼즐을 맞춰줄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미정은 약속 장소인 한적한 카페에서 수영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수영의 행동에는 단순한 질투나 복수심을 넘어선 뭔가가 있었다. 30분이 지나서야 수영이 나타났다. 평소의 밝은 모습과는 달리 어둡고 지친 표정이었다. 왔구나. 수영이 미정 앞에 앉았다. 수영아,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미정이 조용히 물었다. 수영이 쓴 웃음을 지었다. 왜? 정말 모르겠어. 태훈이 때문이야. 대학교 때 거절당해서. 거절. 수영이 비웃었다. 그게 다라고 생각해? 미정이 수영을 자세히 바라봤다. 뭔가 더 깊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다. 그럼 뭐야? 수영이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거 봐.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웃고 있었다. 여자는 수영과 닮았지만 다른 사람 같았고 남자는 이 남자. 설마 태훈이 아버지야.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야? 내 엄마야. 수영이 사진 속 여자를 가리켰다. 태훈이 아버지와 사랑했던 사람. 그건 불륜이었다는 거야? 수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20년 넘게. 엄마는 태훈이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런데 그 사람은 끝까지 가정을 선택했지. 미정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래서 복수를 하려고. 복수. 수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20년 동안 그림자처럼 살면서 그 사람만 기다리면서. 하지만 그게 우리 가족과 무슨 상관이야? 수영의 눈에 분노가 섰다. 상관없다고. 태훈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엄마한테 뭐 남겨준 게 있는 줄 알아? 뭐? 아무것도 없어. 20년 동안 바친 건 다 헛것이었지. 그런데 너희 가족은 모든 걸 다 가졌잖아. 집도 재산도 행복한 가정도. 미정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망가뜨리려고 한 거야? 맞아. 특히 태훈이. 그 사람이 아버지를 닮아서 더 미웠어. 수영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런데 조사하다 보니까 더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됐지. 뭐? 태훈이도 깨끗하지 않더라고. 미정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야? 회사에서 일어난 비리 사건. 태훈이가 정말 모르고 있었을 것 같아. 수영이 서류를 미정에게 보여줬다. 이거 봐. 태훈이가 직접 승인한 서류들이야. 미정이 서류를 보니 태훈의 서명이 여러 군데 있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들도 보였다. 이건 위조된 거 아니야?
위조. 수영이 웃었다. 직접 확인해봐. 태훈이한테 물어보든지. 미정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태훈이 정말 비리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었다. 왜? 왜 이걸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마지막 선물이야. 수영이 일어섰다. 너희 가족이 얼마나 완벽하지 않은지 깨달으라고. 수영아, 잠깐. 하지만 수영은 이미 카페를 나가고 있었다. 미정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고민했다. 수영이 보여준 서류가 진짜라면, 태훈이 정말 비리에 연루됐다면, 집에 도착했을 때 태훈은 서재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여보. 미정아. 수영이 만나고 왔어? 응. 태훈아, 나한테 솔직히 말해줘. 태훈이 돌아봤다. 뭘? 회사 비리 사건 말이야.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태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대답해줘. 정말 몰랐어? 태훈이 한숨을 쉬며 의자에서 일어났다. 미정아. 설마. 정말 알고 있었던 거야? 알고 있었다기보다는 의심은 했어. 미정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의심했다고? 상사가 하는 일들이 좀 이상했어.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내 추측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정말 내 착각일 수도 있었으니까. 미정이 주저앉았다. 그럼 정말 비리에 연루된 거야? 직접적으로 연루된 건 아니야. 하지만 모르는 척했던 건 맞아. 선희가 거실에서 나왔다.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목소리가 다 들려. 태훈이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죄송해요. 왜? 제가 회사 일을 정확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미정이 수영이 준 서류를 꺼냈다.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선희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태훈아, 이게 정말이야? 엄마, 설명할게요. 설명? 뭘 설명해? 내가 비리를 알고도 모른 척했다는 거잖아. 태훈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선희가 화를 냈다. 너도 미정이만큼이나 나를 속인 거네.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미정이 말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희 부부가 다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잖아. 집안이 다시 혼란스러워졌다. 수영의 음모는 막았지만 이번에는 태훈의 문제가 터진 것이었다. 태훈이 두 사람을 바라봤다. 저 회사 그만두겠어요. 그만둔다고 해결돼? 선희가 물었다. 법적 책임도 질게요. 제가 모른 척한 것에 대해서. 미정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 모르겠어. 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하면서는 못 살겠어. 선희가 한숨을 쉬었다. 너희들. 정말.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용기 있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용기. 선희가 쓴웃음을 지었다. 지금이라도 용기 내는 게 어디야. 미정이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님, 저희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용서. 쉽게 말하네. 하지만 선희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실망이 더 크게 느껴졌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솔직하게 살고 싶어요. 선희가 두 사람을 바라봤다. 솔직하게? 네. 더 이상 숨기거나 거짓말하지 않고. 태훈이 고개를 들었다. 엄마, 저 내일 회사 가서 모든 걸 털어놓겠어요. 그리고 책임질 일은 다 책임지겠어요.
그럼 감옥에 갈 수도 있어. 그렇더라도 제대로 하겠어요. 선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좋아. 그럼 나도 솔직하게 말할게. 네. 나도. 사실은 너희를 완전히 믿지 못했어. 특히 미정이를. 미정이 놀랐다. 어머님. 하윤이 말에 너무 쉽게 넘어간 것도 그 때문이야.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의심하고 있었어. 그럴 수도 있어요. 이해해요. 이해하지 마. 선희가 미정의 손을 잡았다. 나도 잘못했어. 며느리를 믿지 못한 시어머니가 내가 잘못한 거야.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다. 모든 비밀이 드러난 지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그럼 이제부터는 정말 솔직하게 살자. 태훈이 말했다. 응. 서로 의심하지 말고. 미정이 동의했다. 좋아.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야. 선희가 현실적으로 말했다. 그래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미정이 희망적으로 말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경찰이 서 있었다. 태훈 씨 맞으신가요? 수사와 관련해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태훈이 가족들을 바라봤다. 기다려줄 수 있죠? 당연하지. 선희가 대답했다. 갔다 와. 미정이 남편을 안았다. 태훈이 경찰과 함께 나간 후 미정과 선희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괜찮을 거야. 이제 진짜 시작이니까. 두 사람의 손이 마주 잡혔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6개월이 지났다. 태우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법정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으로는 큰 타격을 입었다. 취업도 쉽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다. 미정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것을 풀타임으로 늘렸고 선희는 자신이 모아둔 돈으로 가게를 도왔다. 예전 같은 넉넉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세 사람은 서로를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어머님, 오늘 면접 결과 나온대요. 태훈이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어떨 것 같은데? 선희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경력에 흠이 있다 보니까. 미정이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괜찮을 거야. 안 되면 다른 곳도 있고. 고마워. 태훈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선희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탱해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전화벨이 울렸다. 태훈이 급히 받았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태훈의 표정이 밝아졌다. 붙었어. 정말. 미정이 기뻐했다. 응. 중소기업이지만 정식 직원으로 뽑아준다고 해. 선희도 박수를 쳤다. 정말 다행이다. 월급은 예전의 절반 수준이지만 그래도 새 시작이니까. 미정이 남편을 안았다. 축하해.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외식을 했다. 비싸지 않은 동네 식당이었지만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화목했다. 어머님, 요즘 몸은 어떠세요? 미정이 물었다. 많이 좋아졌어.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그런가 봐. 다행이에요. 선희가 미정을 바라봤다. 미정아, 너도 고생 많았어. 나 때문에.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가족이 뭔지. 진짜 소중한 게 뭔지. 태훈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저도요. 예전에는 일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
지금은? 선이가 물었다.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한 달 후 수영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다. 그녀는 다른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을 저질러 결국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하윤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다. 가해자들이 처벌받으니까 좀 속이 시원하네. 선희가 뉴스를 보며 말했다. 미정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수영이를 생각하면 좀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 애가 우리한테 뭘 했는데? 그래도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그런 상처가 이런 일을 만든 것 같아서 선희가 며느리를 바라봤다. 넌 참 착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더 믿을 수 있는 거겠지. 어머님, 앞으로도 그런 마음 잃지 마. 그게 내 장점이야.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것 같아 감격스러웠다. 3개월이 더 지났다. 태우는 새 직장에 적응했고 미정도 승진해서 팀장이 되었다. 선희는 동네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오늘도 봉사 가세요? 미정이 물었다. 응.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좋아. 좋은 일 하시네요. 선희가 미정을 바라봤다. 너희들 덕분이야. 예전에는 내 일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여유가 생겼어. 어머님이 워낙 마음이 좋으셔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좋기는. 하윤이한테 속을 정도로 바보 같았는데. 미정이 웃었다. 그건 순수하신 거예요. 태훈이 출근 준비를 하며 나타났다. 엄마, 미정이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요. 왜? 회사에서 팀 회식이 있어요. 처음 참석하는 거라 빼먹을 수는 없고. 당연히 가야지. 새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해. 늦어도 10시 전에는 들어올게. 미정이 남편의 넥타이를 매만져줬다. 조심히 다녀와. 응. 사랑해. 나도. 선희가 이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예전에는 형식적으로 보였던 부부의 애정 표현이 이제는 진심으로 느껴졌다. 저녁 무렵 미정과 선희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님, 제가 하겠어요. 괜찮아. 같이 하면 빨리 끝나지.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요리하는 모습은 평화로웠다. 미정아. 네. 고마워. 무슨 말씀을 갑자기. 내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내줘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미정이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당연한 거예요.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니까. 그래. 정말 고마운 며느리야.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날 밤 태훈이 약속대로 10시 전에 들어왔다. 얼굴이 조금 붉어져 있었지만 기분은 좋아 보였다. 어떻게 지냈어? 미정이 물었다. 좋았어. 동료들이 다들 좋은 사람들이야. 나를 편견 없이 받아주더라고. 다행이네. 그리고 태훈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거 뭐야? 반지. 결혼할 때 제대로 못 사줬잖아. 미정이 상자를 열어보니 소박하지만 예쁜 반지가 들어있었다. 비싸지 않아. 하지만 진심을 담았어.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 미정아, 앞으로는 정말 좋은 남편이 될게. 약속해. 나도 좋은 아내가 될게. 선희가 거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1년이 지났다. 태우는 새 직장에서 인정받아 과장으로 승진했고
미정은 부장이 되었다. 선희는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 어느 봄날 세 사람이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날씨 참 좋다. 선희가 말했다. 네, 정말 좋아요. 미정이 동의했다. 작년 이맘때 생각하면 격세지감이야. 태훈이 웃었다. 그러게.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미정이 말했다. 맞아. 진짜 가족이 된 거지. 세 사람이 벤치에 앉아 공원을 바라봤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연인들이 산책하는 모습,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야기하는 모습.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다. 우리도 저런 평범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아. 선희가 중얼거렸다. 네. 이제는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으니까. 미정이 대답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어. 태훈이 말했다. 그러려면 계속 노력해야지. 가족이라고 해서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니까. 선희가 현실적으로 말했다. 맞아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솔직하게 대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말자. 태훈이 두 여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다.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다. 예전 같은 큰 집은 아니었지만 사랑이 가득한 따뜻한 집이었다. 미정이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선희와 태훈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엄마 행복하세요? 태훈이 물었다. 응.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해. 저희도 어머님이 계셔서 행복해요. 미정이 부엌에서 이 대화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정말로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그날 밤 미정은 일기를 썼다. 1년 전 우리 가족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졌고 더 가까워졌다. 진실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했다. 완벽한 가족은 없다. 하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노력하는 가족은 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가족이 되었다. 미정이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내일도 모레도 이 가족과 함께 걸어갈 길이 기다리고 있었다. 쉽지 않을 테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었다. 거실에서는 선희와 태훈이 여전히 TV를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었다. 거창하지 않지만 소중한,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의 행복.